저는 그 인공 조명이 없는 집을 일단 설계하는 게 주제고요. 그래서 컨셉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인공 조명이 없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희 현대의 사람들이 삶을 사는 게 낮 시간 동안은 되게 사무실 같은 데에 출근을 해서 생활을 하고 밤에는 돌아와 가지고 집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무실 같은 공간들이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채광도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최소한의 그 인간을 위한 그런 환경만이 보장이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선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에 그런 공간에 있는 것도 굉장히 뭔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해가 진 이후에 집에 와서 있는 그 시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 또한 사무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 같은 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 집도 그런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의도를 담고 싶은 거는 낮 시간 동안 좀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밤에는 정말 휴식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인공 조명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그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뭐 사무실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 가두던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어떤 자연을 느낀다든지 뭐 시간의 변화를 느낀다든지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밤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는 형광등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낮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남는 밤 시간 동안에 또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또 남은 일을 해서 자신의 생산력을 더 높인다든지 그런 데다가 시간을 쏟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밤 시간 동안만큼은 정말 온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인간적인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제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빛과 관련된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 안도 다다오의 코시노 하우스인데요. 제가 이 건물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폐쇄적인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실내에서 되게 잘 느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마치 벽을 뭔가 도화지처럼 활용을 해서 인상적인 이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이런 스케치 같은 걸 보면 이런 그 겨울과 여름의 일사각도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디자인했던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가져온 프로젝트인데, 정말 외부를 향한 창은 하나도 없지만 그 내부에 천창 같은 요소가 하나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그 주택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임스 터렉이라는 그 예술가 작품인데, 이거는 그 하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술품처럼 이용을 해서 그 빛을 이용해서 공간을 가지고 어떤 좀 환상과 같은 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좀 인상적이어서 이런 요소도 주택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자, 뭐 몇 개 더 보자면 판테온 알죠? 네, 판테온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진 게 이름이 이제 오큘러스라고 그래. 이렇게 눈알 이렇게. 오큘러스의 역할이 뭘까? 채광이지. 이 시대에는 인공 조명이라는 게 없지. 뭐 횃불 정도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건 채광창이야. 여기에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부를 완전히 밝힌다. 물론 이제 저게 그 하나의 역할만 있는 거는 아니지. 구조적으로도 여기까지를 돌로 된 뚜껑을 얹게 되면은 치명적인 구조적인 붕괴가 일어나지. 이게 이 돌로만 만들어진 돔이기 때문에 꼭대기가 제일 크리티컬한데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여기는 없는 거가 구조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저게 구멍을 내물어서 이렇게 채광이 되고. 비는 어떻게 해요? 그럴지 몰라지만 비는 로마라는 데가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데가 아니야. 로마 시대 로마에 있는 비 정도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굴뚝 효과가 일어나지. 상승 기류가 생긴다고. 여기서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해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비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안 들어와. 비는 안 들어온다. 어쨌든 저게 굉장히 영감을 주는 채광창이지. 저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빛을 그냥 들어온다라는 거가 아니라, 빛이라는 게 이제 저기에서 이렇게 어떤 일종의 이게 그 빛다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제 채광창이 되는 거지. 이렇게 쭉 확산, 빛이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윤동주 문학관이 저기에 있죠. 그 부암동에 부암동에 있는데, 원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물탱크였어. 물탱크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를 잘라내서, 여기 물탱크를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보이는 이걸 만들었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 하늘이 이렇게 딱 오려진. 저건 뭐 안도타도도 많이 하고 아까 터셀 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것도 보면 그 탱크 두 개를, 하나는 위를 뚫고 하나는 저런 식으로 안 뚫고 그냥 탱크로 쓰고, 여기는 파이프 올라가던 자리겠지. 이렇게 좀 빛이 이렇게 돼. 아주 그러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잘된 작품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보인다.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과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이런 거지. 이거는 이제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주이시 뮤지엄인데, 여기도 아주 그 빛을 기가 막히게 쓴 공간이 있죠. 이게 이 공간인데, 여기 가본 사람 있어?
여기 중에 이제 요 끝에쯤 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쭉 하는데 이렇게 지금 빛이 들어오게 했는데 아주 조금 빛이 안 들어올 때 가면은 아주 깜깜한데 그때 사진이 이제 이거 정도 되나? 네. 요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가 뭐냐면 이렇게 철판으로 된 요만한 사람 얼굴로 된 무슨 동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 여기 이렇게 보면 조그만 철판들 이렇게 사람 얼굴로 된 것도. 뭐 거기 이렇게 밟는데 시커먼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떤 100마디 말이 필요 없지. 그 유대인이 그 시대에 받았던 어떤 느낌이 저절로 공감이 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좁고 높고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 공간을 더 이렇게 공간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좁고 높은 공간에 위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벽을 워싱한다 그러죠. 워싱. 그 슬릿에 의해서 들어온 빛이 워싱하고 바닥에는 그 철판이 깔고 있는데 밟으면 쩌거덕 소리 나고 이럴 때 어떤 것을 느껴라라고 건축가가 그 공간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 공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정서적인 어떤 것이 되는 거야. 실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조명이 아니야. 라이팅이고 그냥 조명이라는 건 우리가 조명을 인식하나? 인식 안 하지. 밝으네 하고 책을 읽는 거지. 아, 조명이네 이러지 않잖아. 결국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간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것도 결국 아까 그 윤동주 기념관처럼 어떤 방 자체의 존재감이 뭐에 의해서, 이 빛에 의해서 이렇게 딱 방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감을 만들어주는 빛이지. 그러면 저기에서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건축가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실용적인 집을 만드는 사람은 막 이거 열심히 달아갖고 훤한 집을 만들겠지. 그러나 여기가 됐던 안도가 만든 집이 됐던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코시노 하우스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 거실에 앉아 있음으로써 적어도 저 사람이 낮에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 무렵에 여기서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나 집에 왔는데 무슨 교회 같은 느낌도 들고 하루에 모든 그 번잡스러운 거가 다 갑자기 명상을 하고 싶어지는 이런 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걸 원했겠지. 건축주는 그걸 원했고 안도가 그걸 제공했을 것이고. 우리 집 그냥 막 밝으면 돼요. 뭐 벅적벅적 하면 돼요. 그런 건축주 같으면 안도가 안 해줘 이렇게 했겠지. 뭐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건축주가 이런 걸 난 원합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준 거지. 자, 그러니까 건축주에 대한 설정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금. 본인에게 집을 의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아마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야. 인공 조명이 없이 사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은 가정이 안 되지. 어떻게 우리가 원시 시대로 가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집도 이런 공간만 있겠어. 또 밝은 거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불 끄면은 깜깜한 침실도 있을 거고, 인공 조명이 없는 게 아니지. 그러나 인공 조명 하나도 없이도 어떤 이 빛만 갖고 이런 어떤 리추얼하다 그래. 제의적인 공간이 만들 집인데 다만 실용적인 집이 아닌 어떤 곳이 되게 만드는 것. 에? 그런 거잖아. 그렇지? 자, 이것도 판테온이나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이걸 우리가 차경이라고 그러지. 차경. 경치를 가져오는데 하늘을 이렇게 오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미요시 주택 할 때도 그렇지만 주택에 들어가서 하늘을 좀 보고 살아라 이거야. 아무리 좁은 집에 살더라도 하늘도 좀 보고 비 오는 것도 좀 느끼고 그게 사는 거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어? 그러면 그런 걸 정도를 요구할 만한 제대로 된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내가 그런 집을 지어주지. 보통 사람한테 저런 집을 줘줬다는, 아이 비싸요. 뭐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가 좋아요. 그럼 아파트에 살면 되잖아. 아파트에 살면 좋은 사람은 이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디파인을 하고 그 사람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 어?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사례는 참 좋은데 이 얘기만 갖고서 지금 충분하냐 이거지. 오히려 이게 이 자발적 수감자가 이 클라이언트일 수 있어. 난 자발적 수감자가 되고 싶어요.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소위 말해서 번잡스러운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돼서 나만의 이렇게 세계에서 스스로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텔레비 프로에 나오는 그 무슨 자연에서 뭐 한다라는 프로처럼 내가 시골에 가서 장작 패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도심 한가운데에서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자발적 수감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오히려 클라이언트다 이거야. 저거 아니 이걸 극복하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 클라이언트야. 그래서 자네한테 그거를 요구했어. 아, 나는 그냥 번쩍번쩍하고 늘 밝고 늘 뻔한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 지겨워요. 그렇다고 시골에 가서 살 수는 없어요. 서울에 있는 조그만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를 정말 저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네가 그걸 만들어 주면 돼. 그래서 인공조명 하나도 없이도 어떠한 명상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적어도 하늘을 볼 수 있고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드시라고. 자, 우리가 인공조명이 바꾼 삶이다. 인공조명이 바꾼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인공조명이라는 게 바뀐 삶이라는 게 언제부터일까? 뭐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이후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공조명이 밤이 없는 세상이 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냐면은 전기가 만들어진 시대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6세기 정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지. 그래서 책을 찍어내. 책을 찍어내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나면 할 일이 없지. 그냥 자거나 아니면 무슨 뭐 노름이나 하거나.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생겼어. 책을 볼 책. 왜? 책값이 싸졌거든. 옛날엔 책이 너무 귀했는데 이제는 책값이 싸졌어. 볼게. 그러니까
밤에 인공 조명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야. 필요하게 된 거야. 이제 촛불도 나오고 뭐도. 자, 그다음에 뭐가 나와? 안경이 나와. 안경. 왜? 눈이 나쁜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니까. 안경이 나와. 그럼 안경이 나오면 뭐가 나와? 렌즈가 나오지. 렌즈. 그 렌즈가 그때 홀란드, 네덜란드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 렌즈 갖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멀리도 보이네. 그게 나온 게 망원경이야. 갈릴레이하고 뉴턴이 망원경을 갖고 이제 뭘 찾아내? 만유인력도 찾아내고 지동설도 찾아내고 금성, 목성 이런 것도 천문학이 발전. 그다음에 읽어보니까 작은 것도 보이네. 현미경이 발전. 이제 병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 귀신 저주 뭐 이게 아니라 병원균이라는 걸 발전.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전기가 나와서 우리가 밤도 낮같이 사는 세상이 된 거야. 자, 이게 된 게 얼마일까? 불과 300년, 400년 전.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대라는 시대라고. 우리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랜 몇 천년, 몇만 년의 인류에 비하면 요 밤을 쓰던 시절은 굉장히 좁은 아주 짧은 시간 전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안 맞지. 안 맞아. 그러니까 몇 억 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 몸하고는 안 맞는 거야. 우리는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깜깜한 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잘 때도 휴대폰 보고 있어. 그거 잠도 제대로 못 자. 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런 프로젝트가 요구되는 거가 뭐야? 그냥 단순하게 뭐 집을 원하는 걸까? 그게 아닐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건축적 공간이 그거를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뭘까? 좀 더 편하고 그런 걸까? 아니겠지. 우리 인간이 원래 본연적으로 뭘까? 이런 거.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프라이버시가라는 것 자체가 300년도 안 된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나이트 라이프라는 것도 300년도 안 된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그런 것부터 이 프로젝트를 접근해야 이게 깊이가 있는 프로젝트가 된다고. 단순하게 뭐 인공 조명해서 형광등을 뭘로 백열 전구로 바꿉시다 이게 아니자. 이 건축적인 내 집에 내 주택에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되나. 그래서 저 지금 찾은 사례 같은 데는 무슨 공간이야? 그냥 거실이야? 거실이 아니지. 이게 거실이야? 복도야? 그냥 복도야?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는 뭘까? 일종의 클로이스터지. 클로이스터라는 건 뭐야? 수도원에서 한쪽은 이렇게 열려 있고 한쪽은 있는 쾌랑 같은 게 클로이스터지. 클로이스터가 왜 있어? 뭐 맞으면 명상을 하면서 걷는 공간이라고. 그럼 이건 일종의 집 안에 있는 클로이스터야. 이거는 하나의 채플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집인데 교회 같은 거지. 그게 이상하지 않지.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 전통 시대에는 다 그렇게 살았지. 우리 한국 주택도 마찬가지야. 왜 한국 주택에 있는 데가 사랑채를 별도로 뒀고 그 대개 그 사랑채들이 이게 개울이 흐르면은 그 개울 위에다 정자를 둬요. 왜 그랬을까? 이 선배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자연하고 같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자를 만드는데 그냥 평지에다 두는 게 아니라 개울물 위에 두거나 옆에 두거나 해서 물이 흐르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자, 그런 것들이 그걸 흉내내서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폭포 위에다가 낙수장이라는 건물 만들었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삶을 위한 기계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거다. 지금 그 프로젝트를 딱 내가 처음에 듣고 와 좋다라고 생각한 게 그런 것 정도를 요구하는 공모전인 것 같아서 잘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하여튼 그거를 더 찾아와. 지금 아직은 미흡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한 요 정도 갖고서는 지금 설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이야. 이게 대강 나오잖아. 도심지에 있는 조그만 땅에 있는 주택이야. 그렇지? 대지도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야? 아주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주택이야. 자, 그런데 그 주택에 인공 조명이 없이도 아주 풍부하고 자연과 같이 되고 철학적 명상도 되고 인간이 뭐지 하고 본연적인 삶이 가능한 공간을 가진 주택이야. 그것도 있는 주택이다 이 말이야. 그걸로 다 된 주택이 아니라. 알았어요? 물론 이제 침실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거실이 그렇다든지 복도가 그렇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무슨 서재가 그렇다든지 혹은 이 사람이 재택근무하는 무슨 프리랜서인데 그 사람의 작업실이 그렇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오라고. 그 소위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건축적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오라고. 여기는 아직 컨셉추얼한 텍스트다.